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찰스 호스킨슨의 유튜브 영상 레드 데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도쿄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인데요. 이름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온통 붉은색,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하락장이니까 힘내자 이런 격려를 넘어서요. 그가 암호화폐를 통해 궁극적으로 뭘 바꾸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 철학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의 배경이 또 재미있어요. 그가 일본 투어 중에 촬영한 건데 영상 초반에 일본의 오랜 카르다노 커뮤니티를 만난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커뮤니티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직히 카르다노가 점점 사라지고 죽어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와,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충격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커뮤니티의 그런 직접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호스킨슨이 그냥 뭐 괜찮다, 계획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희망적인 구호 대신에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진보를 딱 제시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카르다노의 파트너 체인인 라오스, 그리고 핵심 확장성 솔루션인 히드라, 또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미드나잇 같은 프로젝트들을 딱딱 언급하죠. 그러니까 우린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요. 인프라는 이미 다 구축됐고 거버넌스도 완전히 탈중앙화됐다. 이제는 이 위에 실제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상업적 앱들을 올릴 시간이다. 기초공사는 끝났고 이제 건물을 올릴 차례다. 뭐 이런 자신감이네요. 네, 바로 그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적 토대는 완성됐다는 자신감으로 커뮤니티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한 직후에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시장의 붉은 날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각 바뀌더라고요. 그 전환이 아주 극적입니다. 그는 이 하락장을 마치 공포 영화 샤이닝의 한 장면처럼 레드, 레드, 레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해요. 그 장면 무섭죠. 그렇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사실을 딱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 앞에서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하죠. 두 가지 선택지요? 네. 하나는 거북이처럼 등껍질 속으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어. 이건 전부 사기였어. 이렇게 외치면서 포기하는 길이죠. 그 거북이 비유가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그럼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 뭔가요? 설마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건 아니었을 테고.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 모든 상황을 자유로 가는 험난한 길 위에 놓인 수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그는 이렇게 되물어요. 대체 왜 이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나? 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직선으로만 갈 거라고 기대했나?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서요. 바로 그 지적입니다.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투자 자산의 등락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죠. 맞아요. 그가 말하는 재건의 대상이 대체 뭔가요?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그에 따른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재건하고 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 순탄할 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이 과연 정직하고 부패하지 않고 사기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진심으로 믿냐고 물어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네. 현재 시스템은 그냥 인류의 좋은 면과 나쁜 면, 그 모든 걸 그냥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건한다.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 그가 그런 거대한 변화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어떤 시대적 흐름을 근거로 제시하나요? 그는 크게 두 가지를 짚더라고요. 하나는 인공지능, AI의 폭발적인 발전. 네, AI.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때문에 세계화가 마침내 정점에 이르렀고 인류는 이제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경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다는 진단이죠. 흥미롭네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럼 그 공동체를 운영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운영 방식밖에 없다고 말해요.
하나는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만드는 거. 제국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세계를 정복할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봐요. 심지어 중국조차도요.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단 하나. 암호화폐다. 바로 그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경제적 공용어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마치 과거에 라틴어가 국제 외교 무대의 공용어였던 것처럼 국경 없는 경제 활동을 위한 중립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15년 이상 고민했는데 블록체인 기술 없이는 이런 경제적 공용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요. 15년이나요? 네, 그래서 그는 암호화폐의 승리가 필연적 예네비터블이라고 믿는 겁니다. 필연적이다. 네, 단지 그 필연적인 승리를 우리가 직접 싸워서 쟁취해야 할 뿐이라고 말하죠.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네요. 필연적으로 승리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한 뒤에 이제 하락장에 지쳐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군요. 맞습니다. 믿음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당신이 어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그가 묘사하는 그 돌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주 암울하게 묘사합니다. 첫째는 매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가치의 5%에서 10%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해가는 조작된 시스템. 네. 둘째는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대로 해고당하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인류가 기존의 낡은 방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엔드게임의 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현재 시스템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 그 앱스타인 파일 언급하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암호화폐 이야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왜 갑자기 이 끔찍한 스캔들을 꺼냈을까요? 그게 바로 그의 시스템 비판의 핵심이거든요. 그는 앱스타인의 끔찍한 범죄 그 자체보다도 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악행을 저질렀다는 증거, 뭐 이메일이나 녹취록 같은 게 넘쳐나는데도 아무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사회 전체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그 사회적 수용이 더 충격적이라고 말해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무서운 지적인데요. 범죄 그 자체보다 그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묵인되는 이 시스템의 부패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죠. 아, 이제 왜 그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싸우려는 시스템의 본질, 그가 보기엔 구제불능의 악의 상징으로 이 사건을 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가 극도로 강렬해져요. 현재 시스템을 단순히 납비다 정도가 아니라 구제불능의 악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구제불능의 악, 네. 그리고 이 시스템과 타협하려는 어떤 집단도 결국에는 똑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죠. 악마와 달빛 아래서 춤을 추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는 없다. 이런 비유까지 사용해요. 기존 권력 구조와 손을 잡고서는 결코 순수성을 지킬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선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구제불능의 악이다. 그런데 솔직히 암호화폐 세상도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잖아요. 온갖 사기에 해킹에 또 그가 직접 언급한 밈코인 열풍 같은 비이성적인 투기도 있고요. 네. 그 역시 그 문제점들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죠? 그는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다. 더 나은 방법을 아직 모를 뿐이다. 라고 말해요. 아이들이다. 네.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암호화폐는 기댈 유산도 없고 따라할 선례도 없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숙해서 저지르는 실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숙한 아이들의 실수라는 변명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걸 상쇄할 만한 이미 현실화된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가설이나 실험이 아닌 명백한 현실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스템들은 매달 수십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수십억 건이요. 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스템들은 당신의 정체성, 데이터, 자기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세계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진보했다 이렇게 단언하죠. 아, 솔라나, 수위, 카르다노, 미드나잇,
필요한 퍼즐 조각들은 이미 다 세상에 나와 있고 이제 남은 건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드는 것뿐이라고요. 듣고 보니 이 영상은 그냥 시장 하락에 대한 위로라기보다는 거의 찰스 호스킨슨 개인의 철학 선언문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가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숫자까지 제시하죠. 네, 자기가 지금까지 3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요. 4조 원.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다 현금화해서 섬 사고 편하게 살았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FTX 사태나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거대한 스캔들에 왜 자기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 내 기본 답변은 항상 아니요, 노이기 때문이라는 거요. 네, 바로 그 부분이요. 그게 그의 원칙인 거죠. 온갖 유혹과 부정한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자세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의 핵심 철학이 드러나는데 그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신, 즉 진실성뿐이다 라고 말해요. 진실성. 네, 매일 밤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오늘 옳은 일을 위해 싸웠다. 곧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라고요. 그런 철학이 있으니 시장이 더 나빠지고 더 붉어져도 신경 안 쓴다는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거의 평생의 소명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팀이 100명이든 5명이든 심지어 혼자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할 거라고 다짐하거든요. 와, 나는 이 일을 혼자 시작했고 혼자 끝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 강한 메시지를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라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로 확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하락장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솔라나의 창립자인 아나톨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의외였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특정 코인이나 특정 팀을 응원하는 팬덤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동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니까요. 자,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가 제시하는 미래상은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구글의 옛 모토였던 악해지지 말자를 넘어서는 목표를 제시하죠. 네, 바로 악해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해질 수 없는 시스템. 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일 정도로 인간에 대해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네, 인간은 권력과 유혹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그 악마성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강제로 규제할 외부의 규칙, 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로 크립토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찰스 호스킨슨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제시한 비전은 정말 거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상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이 어떤 거시적인 의미를 갖는지 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는 암호화폐를 단순히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제불능의 악으로 규정한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유일하고 필연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붉은 날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위대한 변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성장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극대화하려는 사이퍼펑크 정신에서 이 운동이 출발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아, 그렇죠. 사이퍼펑크. 네, 강력한 암호 기술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자는 이 사상에서 출발한 운동의 선두에 선 인물이 결국 인간은 믿을 수 없으니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이 아이러니는 과연 암호화폐가 꿈꾸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